세무사님, 예.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이 좋은 날씨에 이 좋은 토요일 주말에 무슨 일을 하고 뭘 하고 계세요? 저희요 여기 백성님 저희 여기 세컨드 하우스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여긴데 별장, 별장까지 다니구나 무슨. 별장입니다. 참고로 이 별장 제 거예요. 자, 이 네. 마당 정리하고 있어요. 마당 텃밭 정리죠. 텃밭. 아, 텃밭. 이거 내년 예 정리해야. 그 굉장히 뭔가 여기 화면으로 봤을 때는 예. 굉장히 어수선해 보이네요. 어수선하죠 지금. 그래도 많이 음. 정리된 거예요. 그 오늘은 여기 마당 정리만 하고 땡칠 겁니까? 예, 그렇죠. 근데 작업 옷차림을 보아하니 가서 산에 가서 나무 한 몇 개는 비워 자쳐야 될 그런 옷차림인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저희 오늘 하다가 저희 그 동생 그 우리 그 송대곤 세무사가 시험을 보는 관계로 아니 세무사가 또 무슨 시험을 봐요? 중개사 2차 시험 봐야 되는데. 아 세무사가 중개사도 땁니까? 예. 딸 수 있으면 아. 따야죠. 뭐 딸이 2차 봐야 되니까 이제 거기 이따가 4시 반에 태우러 가야 돼요. 아 세무사님이 운전기사도 하십니까? 저 운전기사는 기본이죠. 아이고 동생 뒷바라지 하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새끼보다 더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얼굴이 복싹 10년은 더 늙어 보입니다. 그죠? 아주 싹 늙었네 그냥. 야! 네? 뭘 쌍 늙어. 아 싹 늙었어요. 아침부터 호떡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 그 호떡 제가 반죽한 겁니다. 세무사님, 예. 세무사님은 그럼 동생 뒷바라지하고 예. 세무사님 인생도 참 파란만장 기구찬란하네요 진짜로. 그렇죠. 세무사님은 세무사님의 인생을 돌이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나이가 드니까 반백년 지금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 방백년이에요? 지금 50이잖아요. 네. 원래. 예, 그래서 이제 50 이게 30대하고 40대도 인생의 그 깊이라든가 이런 거에 생각하는 게 틀리고 50을 직면하기 이전과 이후도 굉장히 틀리네요. 살아보니까. 어떻게 틀립니까? 50이 되기 이전에는 49세 이전이잖아요. 그러면 그 40대까지는 제가 인생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인생은 많이 남아있고 이제 제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딱 50이 딱 되니까 얼마 안 남았다. 그리고 시간이 가는 속도가요. 세월의 이 빠름을 느끼는 이 체감이게요. 체감 속도가 이 몸으로 느끼는 이게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면 세무사님 네. 그 인생이 그 이제 시간이 쏠살같이 확확 지나간다는 거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 그러면 지금 이때쯤 되면은 왜 이제 인생을 봤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사람이 뭐 후회되는 일도 있고 아 내가 이건 진짜 잘했다. 예. 나는 정말 이거는 정말 뭐라고 해도 이건 내가 정말 뿌듯하다. 예. 그렇게 느끼는 것도 있으세요? 있죠. 아 있습니까? 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요즘 좀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 그 와중에 또 그것도 생각하십니까? 아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이게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꼭 내가 어느 지점에서 어느 순간에 꼭 앉아서 내가 뭘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저와 비슷한 연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설거지를 하다가도 생각을 하고 운전을 하다가도 생각을 하고 다른 무슨 일을 하다가도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나이가 들어가는 거는요 우리가 익어가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이제 이 처리해야 될 일을 처리를 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이면으로 또 다른 그런 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융통성 같은 거 그리고 삶의 노련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드니까. 그렇군요. 주로 이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딴 생각을 한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그 딴 생각 한다고 해서 그 생각에만 얽매여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일을 하면 이제 중요한 일을 이제 처리해야 될 일을 하면서 잠깐 시간에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럼 세무사님은 지금 계속 생각을 한다고 하셨는데 예. 세무사님 인생에서 예. 내가 정말 이것만큼은 정말 내 인생에서 제일 잘했다. 뭡니까? 하나만 꼽아주세요. 베스트 원. 빠밤. 제가 제 인생 50년을 살아오면서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제 인생의 결정권에 대해서 어머니 아버지 말씀을 안 듣고 거역해서 내 뜻대로 했던 게 가장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 안 듣는 딸내미였다는 건데. 그렇죠. 부모님 말 죽어도 안 들었습니다. 아 진짜 오지게 안 들었군요. 예.
그게 가장 잘한 것 예, 같습니까? 가장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보통은 부모님 말 안 듣고 부모 속 썩이면 예, 그걸 나이 들고 가장 후회하잖아요. 내가 왜 그때 왜 그렇게 말 안 듣고 속을 썩였을까? 예. 근데 세무사님은 정반대시네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제 자라면서 우리는 주입식 교육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학력고사 세대고 그러면은 저랑 나이가 비슷하신 분은 학력고사 세대니까. 근데 국민학교라 그랬잖아요. 네. 다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나라에 순종하고 나라에 반역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무조건 어른 말씀 잘 듣고 그렇게 살았는데 저는 저는 좀 반역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부모님 말씀은 100% 안 들었고요. 굉장히 많이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제가 이제 진로를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을 부모님들이 하잖아요. 이제 하려고 하고 그런데 그때 제가 부모님 말씀을 진짜 안 들었어요. 그럼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이제 뭐 아버지 뜻을 따라가니까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이제 공무원 이제 구급 공무원 정도 해서 지방에서 뭐 면사무소나 면사무소 정도 다니든가 뭐 좀 실력이 좀 더 된다 그럼 뭐 교사 정도 했으면 좋았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제가 그렇게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고 특출나게 그렇게 교대 갈 실력은 안 됐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4년제 그냥 회계학과를 갔는데 그 회계학과 가서도 그냥 나와가지고 세무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같은 거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제가 갈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이제 거기에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는 삶이냐면 맨날 똑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맨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그게 굉장히 피동적이면서 복종해야 되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주축이 될 수 있는 삶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어린 나이에도 그리고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옷이 저한테 맞지가 않았어요. 만약 그 옷이 제게 맞았다라고 제가 느꼈다면 제한테 어느 부분 맞았다면 제가 아마 그 길을 살았을 텐데 옷이 안 맞는데 굉장히 불편한데 그 옷을 입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원하시는 그런 길로 전 가질 않았죠. 그래서 세무사라는 그 직업, 솔직히 저는 이제 지방대고 저희한테 그때 세무사라는 그 직업이 되게 낯선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시험을 공부를 하면서 뭐 고배도 되게 많이 마셨고 좀 수험 기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딸내미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뭐 특별하게 직장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한답시고 시집도 안 가고 하니까 동네 창피한다 그랬어요. 이제 술만 드시면은 저희 아버님이 생전에는 이제 이제 맨정신으로 사신 날이 거의 없으세요. 거의 만취 상태로 사셨기 때문에. 그런데 밖에 나가서 술을 드시고 오셔가지고는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창피하다고 시집도 안 가고. 그런데 저는 이제 해서 됐죠. 좀 늦게 좀 해서 제가 2003년도에 합격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누구의 권유도 아니었고 누군가가 이끌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롯이 저희 판단에 의해서 제가 되든 안 되든 뭐 끌고 왔고 제 인생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후회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가장 제가 인생에서 잘한 것은 제가 부모님 말씀을 절대 안 들었던 거.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 세무사님이 이제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이제 자기 멋대로 한 게 정말 자기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다라고 네. 생각하시는데 그대로 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안 돼. 저희 세무사님이 조금 특수한 예외적인 상황이고요. 부모님 말씀 무조건 안 듣는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자, 세무사님, 그러면 세무사님은 지금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세무사님이 어쨌든 되셨잖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가정이야 굉장히 뭐 개같이 고생해서 개같이 힘들었다고 해도 그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지금? 만족은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 60-70%는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60-70%는 도대체 언제 100%될 겁니까? 100%는 영원히 없습니다. 자, 그럼 세무사님, 예. 자, 그럼 부모님 말씀 오지게 안 들은 딸내미 된 게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저희 세무사님. 예. 그럼 이제 인생에서 가장 내가 정말 이거는 정말 다시 이런 선택은 내가 죽었다 깨나서 다시 예전에 그 나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 이거는 하지 않겠다. 내가 가장 못했다라고 후회하시는 일 있습니까? 있죠. 아, 있습니까? 네. 많습니까? 예? 많습니까? 그런 일들이? 아니요. 이게 좀 심각한 건데 많지도 않은데 있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그 강도가 센 건데 예.
자, 딱 그럼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딱 하나. 딱 하나. 아이고 네. 큰일 났네. 자, 그럼 여러분 들어봅시다. 뭡니까? 가장 내가 인생에서 후회되고 잘못한 거. 제가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요. 예, 후회되는 일은 저희 인생을 사는데 제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잘 어떻게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 뭔가 매치가 안 되는데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아까는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게 부모님 말씀을 안 들은 게 가장 들었던 게 가장 잘한 일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부모님 말씀을 가장 잘 들은 게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다라고 하시는데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가장 잘한 게 저는 이제 만약에 저희 인생 진로에 있어서 제가 이제 그 결정권을 제가 가지고 있었고 제가 원하는 대로 이제 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게 제 인생에서의 과정에 대한 결정권을 제가 가지고 있었다면 그 과정에 대한 결정을 제가 했다 그러면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그 인생의 그 삶이죠. 인생살이에 있어서의 그 과정, 그 결과는 어머니 아버지 뜻대로 살았다는 거. 그게 가장 후회하는 일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부모님 뜻대로 살았습니까? 아까는 이제 세무사님이 본인 이제 진로라고 할 수 있죠. 예. 세무사 공부하는 거 이제 예. 직업 갖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 뜻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예. 하셨는데 이때 뭐 부모님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건 좀 그쪽하고는 그쪽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나이가 50이 되니까 이제 사람이 많이 돌아보게 됐다 그랬잖아요. 네. 중간중간 돌아보게 되는데 저희 이제 부모님이죠. 그러니까 특히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뭐 더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는 더 제가 뭐 얘기할 거는 일단 접어두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머니가 저희 남동생을 40 몇 살에 낳았지? 43세 낳았다고 하셨던 것 예, 같습니다. 43살에 항상, 예, 43살에 저희 남동생을 이제 낳았거든요. 그래서 그 녀석들을 누나들 다 키웠어요, 솔직히. 그렇죠. 태출도 제가 그때 12살 때 제가 잘랐고요. 집에서 그때 애를 낳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학교 가지도 않고 걔를 안고 포대기 안고 이제 병원도 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남동생 그러니까 막내 아들에 대한 그 사랑이 각별하셨는지 항상 저희한테 주입식으로 남동생에 대한 그 대학 공부는 내 큰딸인 제가 시켜야 된다라고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정말 그게 거의 종교 말씀이에요. 그렇게 그렇죠.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딸려가고 이끌려가고 하면서 이제 그런 삶을 살았고 그리고 저는 단 한 번도 반문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왜 저 남동생 부모가 해야 될 그 역할을 누나인 내가 부모도 아닌데 내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반문을 솔직히 제가 이 나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고 이제 걔를 이제 대학만 이제 졸업을 해서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세무사까지 합격을 시키고 뭐 공부는 본인이 했다 그러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뭐 이제 기본적으로 뒷바라진 기본이고요. 뭐 재정적인 문제도 당연한 거고 그 마음 신경 쓰는 것도 당연한 거였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데리고 살면서 공부를 시켰던 거 아니고 제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제가 몇 년간을 그렇게 저랑 이제 저희 여동생이랑 해서 시켰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합격을 하니까 또 사무실을 하게 되니까 그게 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저희 몫이에요. 그래서 했는데 단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제가 내가 왜 해야 되는가라는 반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어머님하고 그 사이가 조금 이제 좀 틀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이제 어머님하고 저희도 딸로서 이렇게 자식으로서 인정을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좀 저희가 반기를 들어서 나왔던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머니하고 그 갈등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제가 너무 주제 넘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내가 너무 내 부모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제가 너무 맹목적으로 이끌려 다녔고 내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거를 내 인생과 그리고 내 자신을 그렇게 학대하고 그렇게 희생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나 이렇게 살았던 그 결과가 지금의 이러한 상황인가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반문을 많이 제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후회되는 가장 하지 말았어야 될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결정을 한번 내려봤어요. 그래서
제 인생을 살면서 제가 이제 부모님 말씀대로 뜻대로 움직여서 남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제가 이제 남동생을 위해서 지금 50이니까 한 2, 30년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서른 이제 30대 초반에 개업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세무사 거의 20년 차인데 그동안 계속 그거에 그렇게 걸어왔어요. 부모님 뜻대로 20년간을 제가 그 세무사 합격하기 그 과정까지가 제가 결정을 해서 제가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 그러면 그 이후에 20년 세무사가 되고 난 이후에 20년은 제가 부모님 뜻대로 살아왔던 그 결과에 대한 선택은 제가 가장 잘못했던 가장 인생에서 후회되는 단 하나의 저희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보통은 그 이제 막내 동생이 남자잖아요. 예. 나이 터울도 이제 좀 많이 나고 그래서 이제 누나가 부모를 대신해서 이제 뭐 경제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심리적이고 이런 것까지 전부 이제 키웠다고 하는데 그럼 보통 그런 동생이 커서 어쨌든 이제 대학도 뭐 좋은 데를 나왔고 연대 출신이니까 좋은 데를 나왔고 어쨌든 공부 오래 했지만 뭐 번듯한 이제 세무사 자격증까지 가졌잖아요. 합격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보통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 정도 되면 누나가 뿌듯하지 않겠냐, 자기 동생이 이렇게 잘났다 뿌듯해하지 않겠냐 하는데 세무사님은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렇게 뿌듯한 것만 있진 않아요. 뿌듯한 것도 있고 뿌듯하지 않은 것도 예, 있습니까? 예.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뿌듯하다 그러면은 제가 저뿐만 아니라 본인의 노력도 이제 따르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네. 연대를 졸업을 했고 세무사라는 시험을 합격을 했고 지금 이렇게 착실하게 그 녀석도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인생을 자기 날갯짓을 펼 수 있는 그런 지금 단계로 지금 도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뿌듯합니다. 하지만 후회되는 그 원인에는 제가 굳이 그렇게 안 살았더라도 그것은 어차피 그렇게 이뤄가야 될 것은 어차피 제 남동생 그 친구의 몫이 아닌가. 그렇죠. 제가 과연 그렇게 저를 희생을 하면서 혹사를 하면서 그렇게 내려놨어야 됐나. 만약에 제가 이제 어머님이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렇게 갈등이 불거지고 그런 과정이 없었다 그러면 저는 생각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리고 아마 또 똑같이 살고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과정이 지금 저희가 겪고 있고 하니까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년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지금은 제가 할 역할은 다 한 것 같고 이제는 인생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려놔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이제 조만간 이제 좀 인생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남동생을 저희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이후에 그 어머니에 대한 간병이라든가 어머니의 노후에 대한 부분은 물론 이제 제가 모시고 제가 뭐 재정적인 문제도 많이 기여를 한다 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병원에 모시고 가거나 나중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80이 넘으셨으니까 이제 90, 100살 되면은 솔직히 사람 죽잖아요. 예, 유한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호스피스 병동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기서의 그런 간호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남동생한테 다 위임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네가 하라고. 그렇죠. 예, 이제 저도 내려놓고 저도 이제 제 인생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제부터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좀 내려놔야 되겠다. 그렇죠. 이제는 짐을 넘겨줘야 되겠다. 이제 그만하자. 그러니까 편합니다. 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세무사님, 예. 참 바보같이 살았군요. 근데 바보같이 살았는데 죽기 전에 반백년에 이게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그나마 다행 아닙니까? 그렇죠. 네. 죽을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예. 설령 그죠? 깨달았다고 해도 그 깨달음대로 이제 실천하는 분이 또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이제 상황이라는 게 그렇지 못하다면 아무리 깨달음을 많이 얻어도 실천하지 못하는 법이거든요. 야, 세무사님, 네. 오늘 좀 털어놓으시니까 어떻게 좀 후련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되는 기분이죠. 인생이 이게 제가 이제 50이니까 그러니까 30에서 50 그 사이랑 그다음에 제가 30 이전에 그거랑 이제 과정이 있었고 결과가 있고 그다음 그 결과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이라 그래야 되나 다시 생각을 하고 그러는 과정이니까 참 저한테는 이게 유익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시간들을 좀 마련을 해보시는 걸 제가 좀 이렇게 한번
권장을 해드리고 싶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좋네요. 네, 인생을 돌이켜 보면서 네. 잘한 일과 못한 일 네.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지금? 날씨가 하늘이 굉장히 파랗고 네, 너무 좋아요. 오늘 단풍이 가장 예쁜 날이라고 하는데 정말 좋습니다. 날씨 따뜻하고 저희 댕댕이들은 어딜 저렇게 막 뚫고 다니는지. 자, 그럼 세무사님 예, 20분 넘었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죠. 예. 어쨌든 후련하셨다니 조금이라도 후련하셨다니 다행이고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네, 인생 좀 정리하고 삽시다. 아니, 전 세무사님께 드린 말씀입니다. 아, 저요? 제발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네, 그냥 본인이 안 한다고 해서 뭐 죽거나 그러지 않아요. 다 알아서들 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무사님 예, 인사해 주세요. 예.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정리하고 가는 시점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행복하십시오. 자, 여러분 인생 정리하고 갑시다. 때리 버스 안녕. 세무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